김노인, 요즘도 계속 하루 두 끼만 드십니까? 그렇게 먹고 힘은 나요? 박노인, 아이고, 난 소식하는 게 체질이야. 아침에 죽 한 사발, 저녁엔 나물 몇 가지 해. 밥 반 공기 그렇게 먹어도 속이 편하고 좋다니까. 김노인, 나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어야 힘이 나는데 절식하면 영양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건강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박노인, 그런데 말이야, 예전부터 오래 산 분들 보면 다들 소식하시더라. 나이 들면 위도 작아지고 신진대사도 떨어지는데 많이 먹으면 부담만 되는 거 아니겠어? 김노인, 그건 맞는 말인데 또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이 빠지고 몸이 약해진다는 얘기도 많잖아. 특히 요즘 연구 결과 보면 노인이 적게 먹으면 근감소증이 빨리 온다고 하던데. 박노인, 그래서 단백질은 잘 챙겨 먹지. 콩이나 생선, 닭가슴살 같은 거. 그런데 문제는 요즘 입맛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뭐랄까 그냥 많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김노인, 그래도 너무 적게 먹는 건 조심해야 해. 내 친구 중에도 예전에 절식한다고 하다가 몸이 약해져서 병원 신세를 진 사람이 있어. 먹는 게 곧 약이라는데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병을 부르는 거 아닐까? 박노인, 그렇다면 자네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을 부를 수도 있지 않겠나? 김노인,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하지 않겠어. 과식도 문제고 절식도 문제고. 그런데 자네처럼 소식하는 게 정말 건강에 좋은지 아니면 내 방식처럼 적당히 챙겨 먹는 게 맞는 건지 이거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박노인, 그럼 오늘 우리 소식하는 노인과 절식하는 노인 과연 누가 더 건강하게 살까? 이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1. 노인의 신진대사 변화와 식습관.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식습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더라도 노년기에선 체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부터 기초대사량이 매년 약 1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적절한 영양 섭취 없이 소식이나 절식을 지속하면 체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노인은 이 부분에 대해 강조합니다. 나는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니까 기운이 딸리는 느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활동하려면 일정한 에너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반면 박노인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지만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고 소화에 부담이 갑니다. 신진대사가 줄어드는 만큼 위도 작아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지니 적게 먹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처럼 소식과 절식의 차이는 결국 신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적게 먹거나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신진대사에 맞게 영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소식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 소식이 장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장수 노인들은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이 평균보다 1020%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택해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박노인은 이를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가 바로 소식 덕분입니다. 저는 하루 두 끼를 먹어도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챙기니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서양 연구에서는 노인이 너무 적게 먹으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골밀도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단순히 적게 먹는 것만으로 장수를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 균형을 맞추면서 소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키나와 노인들은 채소,
해조류, 생선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며 가공식품과 과도한 당류 섭취를 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절식과 근감소증의 관계. 절식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중 하나는 근감소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70대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생활의 질이 저하됩니다. 김노인은 이에 대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내 친구 중에도 적게 먹다가 근력이 약해져서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죠. 박 노인도 이 점에 공감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잘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소식하더라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소식과 절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필수 영양소 섭취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하루 3끼를 고르게 섭취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신체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하루 12끼만 먹는 노인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반면 간헐적 단식을 통해 신체를 재생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박 노인은 이를 강조하며 말합니다. 과거에는 24시간 내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자연스럽게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할 때 더 건강해지도록 설계되었다고 봅니다. 김 노인은 이 의견에 대해 고민하다가 답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양이 부족하면 결국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5. 개인별 맞춤 식습관과 건강 유지 방법.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별 맞춤 식습관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법이 적용될 수 없으며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김 노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결국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박 노인도 이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소식을 하더라도 영양을 충분히 챙기고 절식을 하더라도 필수 영양소는 부족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핵심이죠. 결론적으로 노년기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함께한다면 노년기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1. 72세 김영수 씨의 건강 회복 이야기. 김영수 씨는 젊었을 때부터 힘을 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체력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20대에 막노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40대에는 자영업을 하면서도 매일 직접 짐을 나르고 손님 응대를 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먹는 것이 곧 힘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든든하게 먹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이 되면서 그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처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졌고 밤에는 위산이 역류해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살이 점점 찌면서 무릎과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식사량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피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갖추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다가 병상에 눕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덜 먹더라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낫다. 그는 식사량을 줄이는 대신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식단을 직접 조절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먹는 것이
진짜 건강이다. 68세 박정순 씨의 절식 후 근력 저하 경험. 박정순 씨는 젊었을 때부터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나이 들어도 날씬한 것이 멋있다고 말했고, 그는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접어든 후에도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 2끼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중이 줄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쉽게 피로해지고 근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작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금방 일어났겠지만 그날은 손을 짚고도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근감소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식사량을 줄이고 조절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운동을 병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절식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3. 75세 이순자 씨의 일본 장수 마을 체험. 이순자 씨는 평생 동안 건강한 식습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70대가 되었을 때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을 방문해 직접 그들의 생활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노인들은 하루 세 끼를 먹되 과식하지 않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음식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오키나와 노인들은 소식을 하지만 결코 영양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당한 양을 먹되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했습니다. 80대, 90대에도 건강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돌아온 후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가득 퍼서 먹었지만 이제는 적당한 양을 유지하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몸의 활력이 되살아났고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 70세 정기호 씨의 절식과 위장 문제. 정기호 씨는 젊었을 때부터 위장이 약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심해졌고 소화불량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식사량을 줄이고 하루 2끼만 먹는 절식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장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양 불균형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와 철분이 부족해지면서 빈혈 증세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고 절식보다는 소량이라도 자주 먹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하루 세 끼를 챙기되 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식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몸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5. 73세 최경애 씨의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 유지. 최경애 씨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소식을 실천한 것은 아니지만 과식하지 않으며 신선한 식재료를 골라 섭취해왔습니다. 아침에는 과일과 견과류, 점심에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 저녁에는 가볍게 먹는 식습관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녀는 7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운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음식을 적게 먹는 것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참 길면서도 짧지 않습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이 주는 깊은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바빴고 건강은 뒷전이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야 깨닫습니다. 건강이 전부라는 사실을요. 제가 예전에 존경하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셨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벼운 운동을 하셨고 식습관도 철저하게 관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살고 싶어서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돈 버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뒷전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결국 남는 것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기억, 그리고 내 몸이 나를 얼마나 잘 버텨주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부유한 삶도 결국 외로운 길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고 혈관은 끊임없이 피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을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노력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밥을 먹고 바로 눕지 않는 것, 담배 한 개비를 줄이는 것, 찬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아주 사소한 변화일지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에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죠. 몸이 힘들면 그냥 참고 넘기셨고, 아프면 진통제 하나 먹고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병이 찾아왔고, 결국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퇴원 후에는 건강을 관리해야 했지만 예전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르신이 산책을 나갔다가 길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행복해 보였고 그 모습을 보며 어르신은 한 가지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도 다시 내 몸을 돌봐야겠다. 내 삶을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식습관을 바꾸고 하루에 30분씩 산책을 하며 꾸준히 건강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건강을 되찾고 손주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는 한 우리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 변화를 반길 것입니다.